여러분 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담당 교수 이영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나셨나요? 날씨가 언제 더웠냐는 듯이 갑자기 가을가을해졌죠? 기온 변화에 따른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주차 수업에 앞서 한 가지 안내사항 하나 전해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LMS에도 공지를 해 두었는데요. 각 학과별로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내 바른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9월 29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럼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주제는 배열로서 아마 1학기 때 배열까지 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배열은 자료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뷰하는 차원에서 10장 배열부터 정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수와 배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선 변수는 한 번에 한 개의 데이터만 저장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열을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를 집에 비유하자면은 단독주택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배열은 다세대 주택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방을 하나만 지니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배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방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열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일반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작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만큼 변수를 선언하고 또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핸들링하기도 어렵고 일일이 변수들을 다 이름들을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관리, 조작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배열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점이 있어서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열의 구문 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도 변수처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배열의 선언 구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변수를 선언해주는 구문처럼 맨 앞에 자료형이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이 온 후에 배열 이름 바로 다음에 대괄호로 배열의 크기를 명시를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때 배열의 크기는 배열 내에 저장되는 요소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라는 명칭은 원소라고도 불러요. 참고해 주시고요.
배열 선언의 예를 간단한 코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score 60처럼 정수형 데이터를 60개 저장할 수 있는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을 선언하는 예고요. 두 번째 코드는 플롯, 무슨 자료형이죠? 실수형이죠. 그리고 배열의 크기는 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형 데이터를 12개 저장할 수가 있는 코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을 선언한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읽죠? 차 아닙니다. 캐릭터. 캐릭터라고 하는 자료형은 문자형이죠. 즉 문자 데이터를 50개 저장할 수가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해 준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마지막 코드 예는 자주 활용될 수가 있는 예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문자열을 저장할 때. C 언어는 기본 자료형으로 문자열형 자료형이 없어요. 따라서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문자가 쭉 나열된 거죠. 물론 한 개의 문자도 문자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여러 개 배열 형태로 선언해 두면은 그 안에 문자열 값,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하나씩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5개의 글자를 배열에 저장하면은 출력을 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을 각 인덱스별로 출력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은 안녕하세요 문자열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 자료형에 문자열형이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문자형 배열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뭐라고 하죠? 요소 또는 원소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이 요소에는 서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붙여요. 즉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배열 요소의 일련 번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인덱스의 시작 번호는 바로 0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소라고 하면은 0번 인덱스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저는 앞으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9번 인덱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배열 그림을 보시면은 0번부터 9번까지 총 배열의 크기가 몇이죠? 네, 9가 아니고 10이죠. 0부터 시작하니까 배열 크기가 10인 배열을 인덱스 번호를 매겨서 나타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우선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요소들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요소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80이라는 값을 5번 인덱스에 저장을 해 주기 위해서는 스코어즈 5는 80처럼 인덱스 번호를 명시를 하고 해당 값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대입을 함으로써 특정 인덱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 예시를 하단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드를 보면은 스코어 5는 80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 앞서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 코드는 스코어 1은 스코어 0 이처럼 다른 인덱스에 있는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1번 인덱스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코드를 볼까요? 스코어 i는 100 이처럼 인덱스에 꼭 숫자만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상수값, 숫자 상수값만 기재를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 변수를 이용해서도 인덱스를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정수형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변수이기 때문에 이 i가 어떤 값인지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변수 i에 어떤 값이 대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래서 i번 인덱스에 100을 대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코드처럼 수식이죠. 이거는 변수 플러스 상수에서 수식의 결과값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 2의 결과값, 예를 들어서 i가 1이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2, 3번 인덱스에 100이라는 정수값을 대입해주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은 다채롭게 응용하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우리 수업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소스 코드는 배열 선언 예제입니다. 먼저 주요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프로그래밍 실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인 함수를 보시면은 먼저 일반 변수인 정수형 변수 i가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정수형 배열인 스코어즈라고 하는 배열이 선언됐는데 별 크기가 몇이죠? 5. 즉 5개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5개의 데이터를 대입해 줬죠. 10부터 50까지 5개의 값을 0번부터 4번 인덱스에 대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열은 이처럼 반복문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데요. 왜냐하면은 배열 내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값들이 있고 인덱스 번호가 일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일정한 규칙이자 패턴이 있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 내에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을 살펴보면은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하겠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값을 0으로 둔 것이고요. 그리고 배열의 크기가 5인데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4죠. 그래서 5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덱스 번호는 일씩 증가하죠. 그래서 i++ 증가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포문에 의해서 반복되는 문장을 살펴보면 printf 함수가 적용된 부분이죠.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이때 형식 지정자 %d는 화면에 그대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큰 따옴표 외부에 있는, 즉 큰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은 부분이 실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전달받아서 형식 지정자가 있는 위치에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i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첫 번째 퍼센트 뒤에 전달해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값인 스코어 i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두 번째 형식 지정자인 퍼센트 D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퍼센트 D라는 것은 무슨 형이죠? 어떤 포맷으로 출력하는 거죠? 10진 정수로 출력하는 형태죠. 그래서 10진 정수로 i와 스코어 i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열 스코어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값들을 출력을 해주는데, 인덱스 번호도 같이 명시해서 그 해당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 값도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이처럼 인덱스 번호와 함께 실제로 해당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쭉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이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잠시 포즈 해 두셨다가 각자 프로그래밍 실습을 끝마친 후에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배열과 반복문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배열이 사용된 코드를 보시면은 실제로 반복문과 콜라보레이션 된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반복문을 사용하면 배열의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모든 원소, 모든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배열과 반복문을 접목시켜서 소스 코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도 배열 선언과 관련된 예제인데요. 앞서서 배열 선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 코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함수 내에서 배열을 선언해주는 부분을 보면은 int score siz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이즈는 앞서 define 구문에 의해서 5라는 상수값으로 정의해 두었죠. 따라서 배열 스코어즈는 크기가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한 부분을 보면은 포문이죠. 첫 번째 포문.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즈보다, 즉 5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 수행하는 문장은 스코어즈 i는 랜드 함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죠. 퍼센트가 나머지 연산자인 것은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랜드 함수는 무슨 함수죠? 랜덤 값을 발생해 주는 함수, 난수를 생성해 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0에서 99까지가 되겠죠. 이 0에서 99 사이의 임의의 숫자를 i번 인덱스에 대입을 해주네요. 그래서 0번부터 마지막 4번까지 5개의 랜덤한 0부터 99 사이의 값이 저장되는 반복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배열 내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다시 한번 포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출력해주는 반복문이 다시 한번 활용이 됐죠.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자, 이 실행 결과는 여러분들과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랜덤 함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각자 실행 결과는 다를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으니 각자 이번 예제도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보시고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도 배열 선언과 관련된 예제네요. 이러다가 3.1절 날 독립선언문 낭독할 때 배열 선언문이라고 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간단하게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수와 배열이 선언된 부분을 보자면은 이렇게 정수형 배열 하나, 그리고 배열 크기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정수형 변수가 3개가 선언이 됐습니다. sum, i, average. 반복문, 즉 포문을 이용해서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0번 인덱스에서 9번 인덱스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반복할까요? 포문 블록 내부를 보시면은 printf 함수에 의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scanf 함수를 이용해서, scanf 함수가 뭔지 아시죠? 입력 함수.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형식 지정이 %d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진 정수 형태로 입력받아서 어디에 저장을 해줘요? 배열 스코어즈에 저장을 해줍니다. 배열 스코어즈 중에서 i번 인덱스에 저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scanf 함수 활용할 때 유의해야 될 점 하나가 있었죠. 배열 또는 변수명 앞에 특수기호 ampersand라고 있고요. ampersand를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제를 보고 작성할 때는 눈에 들어오니까 빠뜨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ampersand와 같은 기호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또 혼자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예제를 보지 않고 작성하실 때 세미콜론을 빠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괄호를 열고 닫지 않는 경우도 있고, 따옴표도 마찬가지죠. 따옴표를 열고 닫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등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작성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오류가 발생할 것을 걱정해서 벌벌 떨면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행했을 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면 컴파일 오류 내용을 보고 해당 문장을 수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문에서는 여기까지가 이 한 줄의 문장이 반복되는 부분이죠. 배열 내에 있는 모든 값들을 더해서, 즉 누적 합계를 계산해서 변수 sum에 대입을 해줬네요. 플러스는 이런 대입 연산자를 뭐라고 해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죠. 대입 연산자 왼쪽에 각종 산술 연산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 표현은 sum은 sum 플러스 scores i와 같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 합계 점수에 해당되는 변수 sum을 스튜던트로 나눠줬죠. 스튜던트는 처음에 define 구문에 의해서 10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줬습니다. 왜? 학생들의 성적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학생 인원수인 10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균 점수는 변수 에버리지에 저장이 되겠죠.
저장된 에버리지 값을 출력을 해줌으로써 성적 평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도 꼭 실습을 해보시고 이와 같이 결과값을 확인해 보신 후에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하실 내용은 인덱스의 유효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덱스 번호가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배열의 크기는 몇이에요? 5죠? 그렇다면은 배열의 크기가 5면은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가 몇이죠? 4죠? 그럼에도 데이터를 대입할 때, 값을 대입할 때 존재하지 않은 인덱스 번호 5를 명시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즉 배열의 크기가 5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벗어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은 인덱스에 특정 값을 대입하려고 하니 없는 곳에다가, 즉 메모리 공간이잖아요. 존재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값을 대입하려고 해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덱스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로 지정된 번호보다 1 적은 값까지가 마지막 인덱스 번호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시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꼭 셀프 체크하고 다음 학습 내용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기화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에 빨리 초기화야 할 텐데 초기화라는 것은 변수도 마찬가지고 배열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초로 값을 대입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제 초기 오셨나요? 변수는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가 단순한 반면에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만큼 각각의 원소 값들에 대해서 초기 값을 명시해서 초기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int scores 5처럼 배열의 크기가 5이므로 5개의 원소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5개의 값들, 즉 5개의 초기 값들을 쭉 나열을 해서 컴마로 구분해서 나열해서 초기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의 크기를 이처럼 명시해 주는 경우, 기재를 해주는 경우에는 꼭 배열의 크기만큼 초기 값을 지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열의 크기가 5인데도 불구하고 초기 값이 몇 개예요? 3개죠. 이렇게 배열의 크기보다 초기 값이 적을 때에는 나머지 2개의 초기 값은 생략됐다 라고 간주하고 컴파일 시에 나머지 생략된 원소값에 대해서 0으로 자동 초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 20, 30, 0, 0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인덱스와 4번 인덱스에는 처음에 초기 값이 생략되어 있으니
컴파일 시에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배열의 크기를 생략해 줄 수도 있는데요. 배열의 크기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컴파일러는 어떻게 배열의 크기를 인지할까요? 그때에는 배열의 초기 값의 개수를 근거로 해서 배열의 크기를 잡아주게 됩니다. 결정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근거가 될 수가 있는 배열의 원소의 초기 값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열의 크기가 몇인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초기 값의 개수를 카운팅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의 예시처럼 스코어즈라고 하는 배열의 크기가 생략이 되어 있을 때는 초기 값의 개수를 세서 5개죠. 배열의 크기를 5로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앞서 학습하셨던 배열 초기화와 관련된 예제입니다. 먼저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실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인 함수에서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배열 초기화 문장을 보시면은 배열의 크기가 5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초기 값의 개수도 동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초기화, 어떻게 보면 초기화의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만큼 초기 값을 할당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 내에 있는 스코어즈 배열 내에 있는 5개의 원소 값들을 출력해 주는 부분이네요. 이제 자주 봐서 제가 굳이 또 계속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포문과 포문 내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0부터 4번 인덱스까지 출력하면서 초기 값으로 지정했던 31부터 14까지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그래밍 실습해 보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배열 초기화 두 번째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배열의 크기보다 초기 값의 개수가 부족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 나머지 부족한 3개의 원소 값은 어떻게 설정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배열 스코어즈에는 31, 63, 000 이렇게 총 5개의 값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실제로 2, 3, 4 인덱스에 대해서는 0으로 자동 초기화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 초기화에 대해서 초기 값의 개수가 배열의 크기보다 부족했을 때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배열 원소의 개수, 즉
배열 크기를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사이즈 오브 함수예요. 혹자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사이즈 오브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보시면은 정수형 배열 스코어즈는 처음에 크기가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초기 값의 개수를 세보면은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초기 값의 개수가 총 6개죠. 따라서 배열의 크기는 6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배열의 크기를, 즉 배열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배열 크기와 같은 말이죠. 배열 원소의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즈 오브 함수를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배열의 이름이 적용됐네요. 사이즈 오브 배열명을 괄호 안에 넣어 주시면은 스코어즈라고 하는 배열의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 크기. 그래서 배열 전체의 사이즈를 특정 원소 한 개의 사이즈로 나눠주면은 총 몇 개의 원소가 저장될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배열 전체의 크기, 사이즈를 계산한 후에 배열의 전체 크기를 특정 인덱스, 특정 하나의 인덱스 크기로 나눠 주면은 총 몇 개의 원소가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될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배열의 원소 개수, 즉 배열 크기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사이즈에 저장을 하고, 이 사이즈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이기 때문에 포문에서 또 한번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배열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은 굳이 이 수식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열의 크기를 지금처럼 모르는 상태에서 원소의 개수가 아주 많다, 그러면 일일이 세어보기가 번거롭고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즈 오브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 연산을 통해서 배열의 크기를 손쉽게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열의 복사. 특정 배열을 다른 배열에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와 올바른 사례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복사의 잘못된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수형 배열 두 개가 선언됐죠. 스코어 1과 스코어 2. 자, 이 부분에서 교재에 보니까 두 개의 배열 모두 동일하게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교재에는 표기가 되어 있던데 엄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정해서 배열명이 서로 다르도록 1과 2를 넘버링해서 구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 복사를 한 코드가 등장하지 않았죠. 자, 이처럼 배열을 복사를 할 때 다이렉트로 배열 이름과 또 다른 배열 이름을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대입하는 것만으로는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코어 1, 스코어 2라고 표기를 하면요, 변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당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배열 복사를 올바르게 한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배열을 복사하고자 할 때 올바르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스코어 1과 스코어 2라고 하는 두 개의 배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 변수, 일반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한 이유는 아래 코드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일반 변수 i가
추가가 된 이유는 인덱스 번호를 적용하기 위해서 변수 i를 추가해 준 거고요. 즉 올바르게 배열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덱스별로 1대1로 대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0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값을 또 다른 배열의 0번 인덱스에 저장을 해주고, 또 1번 인덱스로 이제 1 증가하면은 1번 인덱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스코어 1에 있는 1번 인덱스에 대입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배열 모두 각각의 인덱스별로 같은 데이터 값을 저장, 즉 배열의 복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놀라셨죠? 앞서서는 배열의 복사에 대해 학습했었고, 이번에는 배열의 비교에 대해서 올바르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도 잘못된 사례와 올바른 사례를 케이스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 비교의 잘못된 사례를 보면은 이 코드에서는 배열이 두 개가 활용이 되고 있죠. 배열 A와 배열 B 둘 다 초기 값이 같네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배열을 비교를 해주는 부분이 주황색 부분에 주황색 박스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처럼 배열 이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치하는지 같은지 비교하는 구문은 잘못된 구문입니다. 이렇게 배열의 이름으로 비교를 해주면은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이퀄 같은지를 비교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배열 내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 값들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배열 A의 주소값과 배열 B의 주소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주는 관계 연산식이 됩니다. 이런 주소 개념은 이번 학기 포인터를 학습하게 되시면서 알게 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배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코드 예시와 같이 각각의 인덱스별로, 즉 각각의 원소별로 1대1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if문의 조건식처럼, 또는 관계 연산식이라고도 하고요. 배열 A의 i번 인덱스 값과 배열 B의 i번 인덱스 값, 동일한 조건이 돼야 돼, 동일한 인덱스 번호가 되기 때문에 둘 다 i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에 대해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 값이 같은지를 비교해도 되는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같지 않은지를 비교하네요. 네,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지를 비교를 해서 조건이 참이면은 같지 않습니다라고 출력해주면 되고,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i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서로 일치하는 거니까 같다라는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배열이 서로 일치하는지 올바르게 비교를 해줄 때에는 반드시 각각 인덱스 번호를 명시를 해서 해당 인덱스 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또 한번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한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 셀프 체크 해보시고 다음 학습 내용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학습한 배열을 적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좌석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주어진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관련 예제를 통해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이용해서 좌석 예약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전체 좌석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자, 이 부분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배열의 크기를 10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약이 완료된 좌석은 숫자 1로, 예약이 안 된 좌석은 숫자 0으로 표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서 좌석 예약 시스템 많이 이용해 보셨죠? 예컨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영화관 예매를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좌석이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이런 좌석별로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또 상황이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마 인접해 있는 좌석은 예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래밍 해 보는 것도 좋겠죠. 이번에는 좌석 예약 시스템의 실행 결과 예시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할 때 어떠한 기능과 컨텐츠, 즉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좌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즉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좌석 번호를 보여준 후에 현재 좌석 예약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까지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도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숫자 0으로 예약이 안 된 상태를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자에게 몇 번째 좌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 라고 좌석 번호를 묻는 질문을 던지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이때 사용자가 만약에 1을 입력했으면은 좌석 번호 1에 대해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약이 안 되어 있는 좌석이라면은 예약을 실행시켜서 결과에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예약을 위해서 좌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같은 첫 번째 질문을 하네요. 그러니까 반복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프로그램이 계속 영속적으로 흘러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좌석 1번에 대해서는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숫자 1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추가 예약과 현재 좌석 예약 상태를 출력을 해주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만일 예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인지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알고리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복문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파일문을 이용해서 숫자 1을 조건식 대신에 숫자 1을 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은 참, 즉 true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되겠습니다. 무한 루프라고 해서 파일문 내부에 있는 문장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되게 되겠죠.
이때에는 무한 반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반복되는 내용을 볼까요? 사용자로부터 예약 여부를 입력받는 코드가 필요하고요. 이때 사용자가 Y를 입력했으면은 이제 예약하겠다라는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현재 좌석 배치표, 즉 배열 형태로 만들어진 좌석 배치표, 현재 좌석 배정된 그 현황을 출력해 주도록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좌석 번호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코드가 필요하고요. 이때 사용자가 입력한 좌석 번호가 올바르면, 이 의미는 해당 좌석 번호가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예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약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숫자 1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여기서 에러 메시지로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약된 좌석입니다 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만일 최초의 입력에서 사용자가 Y가 아닌 다른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도록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한 반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앞서 학습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소스 코드를 살펴보고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볼까요? define 구문을 보시면은 기호상수 사이즈를 10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주어진 문제에서 좌석의 개수를 10개라고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수값을 적용해서 배열 시치의 크기를 1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열 시치의 초기값은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즉 10개의 원소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배열 시치는 예약 상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좌석의 예약 상태는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무한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화일문의 조건을 1로 해서 항상 참값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반복 수행하는 문장을 보시면은 사용자에게 좌석을 예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한 후에 실제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f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ans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이어서 if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값이 y일 때는 예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좌석의 번호를 출력해주고 각각의 좌석에 따른 예약 상태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포문을 이용한 배열 시치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원소값들을 출력해 줬습니다. 현재 상태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좌석에 대해서 0으로 출력이 되겠죠. 현재 좌석의 예약 상태를 출력한 후에는 사용자에게 몇 번째 좌석을 예약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후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ans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유효한 좌석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만약에 0 이하의 값을 입력했거나
또는 맨 마지막 좌석보다 큰 값을, 즉 10보다 큰 값을 입력했을 때는 유효하지 않은 좌석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오류에 대한 안내 메시지 역할을 하는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컨티뉴문을 이용해서 다음 반복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문 내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유효한 좌석 번호를 입력했을 때에는 해당 좌석이 예약된 좌석인지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좌석인지 여부를 판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if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좌석에 대해서 예약 상태가 0일 때에는, 예약 상태 값이 0이면은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좌석이죠. 이때에는 해당 좌석을 예약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좌석 값을 1로 세팅해 준 다음에 예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좌석이 기존에 이미 예약된 좌석이므로 이미 예약된 자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약 처리 코드에서 ENS2에 대해서 -2를 해준 이유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좌석 번호는 1부터 10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1만큼 차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Y를 입력했을 때에 대한 처리를 다 해줬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예약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입력을 N으로 했을 때에는 예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아래 return 0이 한 번 더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는 불필요한 코드이므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재에서는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좌석 예약 시스템을 구현했으니 교재에 있는 코드도 같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포즈해 두고 좌석 예약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기본적인 좌석 예약 시스템을 구현해 보셨으면 우리가 실제로 영화관에 갈 때에는 보통 커플끼리 또는 친구끼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2개, 더 나아가서 2개 이상의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배열을 활용해서 최저가 검색 시스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와 요구사항을 살펴볼까요? 배열을 이용해서 최저가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여러 개의 상품 가격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최소값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최저가 검색 시스템의 실행 결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10개의 상품에 대해서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상품에 대한 가격이 하단에 또 10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나열된 여러 개의 상품 가격 중에서 최소값을 출력해 주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소, 즉 0번 인덱스의 값을 최소값으로 가정해서 최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미니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줬네요. 그리고 나서 포문을 이용해서 1번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수행하는데요. 반복 수행하는 내용은 특정 인덱스 번호에 있는 원소값이 미니멈, 즉 최소값보다 작을 때에는 최소값을 갱신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미니멈에 해당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값을 대입함으로써 미니멈 값을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러면 항상 변수 미니멈에는 더 작은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모든 반복을 다 수행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변수 미니멈에는 최소값이 저장이 되고, 이를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해주면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최저가 검색 시스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개수는 10개로 한정했기 때문에 기호상수 사이즈를 이용해서 상수값을 10으로 정의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상품의 가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배열인 price는 초기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해 두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품의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넘버링해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상품 번호를 출력한 후에는 각각의 상품에 대한 가격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이 가격은 랜덤으로 설정해 주기 위해서 srand 함수를 적용을 해서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 내에 있는 원소 값들을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해 줬습니다. 이때 랜덤 값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에 플러스 1을 했으므로 랜덤 값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이 되죠? 일단은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99 사이의 값이 되고, 여기에 1을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1부터 100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상품 가격을 출력하기 위해서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 지정자 부분을 보면은 마이너스 3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이라고 적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3으로 적용한 이유는 왼쪽 정렬을 해서 세 자리로 출력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적용한 것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아닌 3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세 자리로 출력하되 오른쪽 정렬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최소값을 탐색하는 사전 단계 작업으로서 배열 프라이스의 첫 번째 원소값을 최소값으로 설정했습니다. 미니멈이라고 하는 변수는 최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배열 프라이스에 대해서 현재 최소값을 프라이스의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으로 초기 최소값을 설정한 상태고요. 이 이후에는 각각의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값들을 차례대로 최소값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작은 값이 있으면은 최소값 미니멈 값을 갱신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러한 탐색 알고리즘을 순차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순차 탐색 알고리즘이 적용된 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에서 이 i는 커서 뭐가 될까요? 네, i는 초기값이 1로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현재 0번 인덱스 값을 이미
초기 최소값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0번 인덱스하고 비교해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인덱스인 1번부터 순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1부터 초기 값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 수행하게 되는데요. 포문 블락 내에서 실제로 반복 수행하는 문장은 이 if문이 되겠는데요. 특정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미니멈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해당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값을 변수 미니멈에 대입해 줌으로써 항상 변수 미니멈은 최소값을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포문의 반복이 모두 종료가 된 후에는 변수 미니멈에는 최종적으로 최소값, 즉 최저가를 저장하고 있게 되겠고, 이 미니멈 값을 실행 결과 값으로서 출력해 주면은 최저가를 검색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프로그래밍 실습을 완료하신 후에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들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셨죠? 이번에는 배열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을 찾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본 예제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신 후에는 다양한 응용 방안을 구상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지식과 실력이 향상됨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1학기 수업을 통해 함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수에 대한 기초 지식이 다소 부족한 학생은 교재 8장에 나와 있는 함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수를 호출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이 있는데요. 이번 학습 내용은 배열을 이용한 참조에 의한 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를, 여기서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가 정의된 부분에 전달해 주는 값을 의미하죠. 그 인수를 배열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조에 의한 호출이고요. 이 참조에 의한 호출은 원본 값이 전달되므로 함수 내부에서 처리를 한 후에 원본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원본 값이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값에 의한 호출은 사본, 즉 복사본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원본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학습한 배열을 인수로 하는 함수 호출, 즉 참조에 의한 호출이 구현된 사례를 관련 실습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efine 구문을 이용해서 기호상수 사이즈가 7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배열의 크기로 활용이 됐죠. 따라서 배열 리스트는 크기가 7, 즉 원소의 개수가 총 7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2개가 선언되어 있죠. 이 두 줄의 코드는 함수를 선언해주는 문장으로서 실제로 함수를 정의해주는 부분도 뒤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메인 함수 내부를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 함수인 프린트 어레이와 스퀘어 어레이를 호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인수를 보시면은
총 두 개죠. 리스트와 사이즈. 리스트는 배열이고요. 배열. 사이즈는 기호상수 사이즈, 즉 7이라는 값입니다. 따라서 배열을 인수로 하는 함수 호출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앞서 선언했던 스퀘어 어레이와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함수가 정의된 부분에서 매개 변수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배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열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int 배열 a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값을 전달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 사이즈를 int형으로 선언을 했고요. 먼저 스퀘어 어레이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어레이에서 포문을 보시면은 i는 0부터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0번 인덱스에서 마지막 인덱스까지 반복하겠죠.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 수행되는 문장은 i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서로 곱해서, 즉 i번 인덱스에 있는 값의 제곱값이 되겠죠. 그 제곱값을 다시 i번 인덱스의 원소값으로 지정을 하면서 배열 내에 있는 모든 원소값들이 제곱값으로 갱신되겠죠. 이때에는 참조에 의한 호출의 특성상 원본 배열인 배열 리스트에 영향을 주므로 리스트에 있는 원소값들이 다 제곱값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프린트 어레이가 정의되어 있는 내부 코드를 보면은 여기서도 역시 포문이 적용됐죠. 0부터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어떤 반복을 할까요?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a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원소값들을 출력해 주도록 했네요. 출력할 때의 포맷은 %3d를 적용했기 때문에 출력하는 자릿수를 세 자리로 맞춰서 오른쪽 정렬해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퀘어 어레이는 배열 내에 있는 모든 원소값들에 대해서 제곱 연산을 처리해주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린트 어레이 함수는 배열 내에 있는 모든 원소값들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이처럼 최초 배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값들은 처음에 초기화를 1부터 7까지 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이 출력이 됐고요. 그 이후에 스퀘어 어레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배열을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참조에 의한 호출이 발생을 해서 제곱에 의해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출력을 했을 때 각각의 원소값들이 다 제곱 연산 처리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도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자, 앞서 배열을 인수로 해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때에는 참조에 의한 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열의 원본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때에는 함수를 정의해 줄 때 함수의 매개 변수에 const라고 하는 이하고를 적용을 하면은
이 콘스트라는 것은 상수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야거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처럼 프린트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헤더 부분에 매개 변수인 배열 A에 대해서 앞에 const라고 하는 야거를 붙여주시면은 이 A라고 하는 배열에 대해서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내부 블록 내에서 배열 내에 있는 특정 원소값에 대해서 변경을 시도할 경우에 컴파일 오류를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한 방금 학습하신 콘스트 예약어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 학습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지 자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2주차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배열을 활용해서 좌석 예약 시스템과 최저가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이에 대한 성취감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